이 시간 파워 인터뷰로 이어갑니다. 조선업 경기 침체 속에서 울산 동구가 관광산업 활성화로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권명호 동구청장을 모시고 지난 여름 파워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었죠. 그 사이 동구 대왕암공원이 한국 관광 100선 그리고 국민들이 선호하는 여름철 관광지 20곳에도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동구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들어볼 텐데요. 권명호 동구청장을 다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울산 CBS 방송을 듣고 계시는 CBS 애청자 그리고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청장 권명호입니다. 네, 지난 7월이었죠. 네. 그때 파워 인터뷰에서 동구의 여름철 관광지도 소개를 해주시고 또 동구의 관광산업 비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동안에도 동구의 관광산업은 계속 발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 발전했습니다. 네. 요즘 또 동구의 주요 관광지에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동구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9가지 소리인 소리 구경을 체험할 수 있는 소리체험관이 2016년 7월 문을 열었는데 지금까지 7만여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네. 또 울산대교 교통과 함께 개관한 울산대교 전망대는 외지 관광객들의 필수 관광 코스로 자리 잡으면서 지금까지 약 5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대왕암공원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올해 한국관광 100선과 통신회사입니다. SK텔레콤이 빅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한 국민들이 선호하는 여름철 관광지 20곳에 선정이 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수기 주말에는 하루 5,000대 이상의 차량이 대왕암공원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고 또 대왕암공원 오토캠핑장의 예약 경쟁률은 수십 대 1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왕암공원 방문객을 연간 200만 명 정도로 추산했는데 이제는 연간 약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동구뿐만 아니라 울산 전체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대왕암공원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대왕암공원 방문객이 계속 늘어난다면 주차 시설이나 편의 시설도 계속 관리가 필요할 텐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예, 약 100억 원 정도가 투입된 대왕암공원 연안유 유지 조성 사업이 지난해 마무리되면서 편의 시설이 어느 정도 다 갖춰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숲과 바다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오토 캠핑장도 있고 진입도로와 공원 내의 주차장 그리고 관리동, 미로원, 잔디마당을 비롯해 대왕암 숲과 멋지게 어울리는 유럽풍의 상가 20곳도 운영이 중입니다. 다만 넘쳐나는 관광객을 수용할 주차시설 확충이 많이 아쉬웠는데 공원을 찾는 분들이 더욱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6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상 2층 3단 규모의 타워 주차장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공시킬 계획입니다. 또 내년 4월에는 울산시가 105억 원을 들여 건립하는 울산 어린이 테마파크가 대왕암공원에 준공이 되고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잘 준공이 되면은 우리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놀면서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는 애니메이션과 로봇 체험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우리 대왕암공원을 찾을 것 같습니다. 네, 울산 관광 산업의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체류형 관광이죠. 대왕암공원에 숙박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네, 우리 동구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울산 산업관광의 획기적인 도약을 위해서 대왕암공원의 대규모 숙박시설 건립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동안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왔었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대왕암공원에서 열린 솔바람 걷기 행사에 참석하신 김기현 울산시장님께서 현재 교육연수원 부지를
먹고 자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울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자리에 참석한 구민 여러분들께서 박수와 환호성으로 시장님께 감사를 드렸는데요. 이 자리를 통해 큰 결단을 내려준 김기현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전에는 동구를 조선소만 있는 산업도시로 생각하셨습니다만 이제는 관광도시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네. 얼마 전 동구 관광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에서도 동구는 관광도시라는 응답자와 또 산업도시라는 응답자 숫자가 이제 비슷해졌습니다. 네. 앞으로 체류형 관광을 위한 대규모 숙박시설이 갖춰진다면 동구는 전국적인 조선 해양 관광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 그동안 동구가 추진했던 관광 인프라 확충 사업이 큰 결실을 거두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복지 분야에서도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지난해 2016년 12월에 방어동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방어진 노인복지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서는 각종 문화 프로그램과 경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참여 어르신은 한 달 평균 약 8천여 명, 또 경로 식당 이용 어르신들은 5천 명이나 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또 2015년 10월에 개관한 전화체육센터에는 지금까지 약 20만 명 이상이 이용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들어 큰 성과가 많이 있었는데요. 취임 직후부터 꾸준히 추진해 왔던 울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난 6월에 전화동에 개소를 했고 9월에는 또 퇴직자 지원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보험복지회관을 또 개관을 했습니다. 울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울산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로서는 동구에 처음 들어선 시설입니다. 취임 직후 영유아 프라자 건립을 추진하던 중에 울산시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한다는 소식을 듣고 치열한 구군 간의 경쟁을 뚫고 노력 끝에 유치회를 해내었습니다. 요즘 하루 500여 명이 방문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퇴직자 지원센터와 보훈복지회관 건립으로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복지가 많이 개선됐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동구 퇴직자 지원센터는 울산 최초로 중장년층 퇴직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스마트폰 활용과 자원봉사 컨설턴트 양성, 그리고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인문학 강의 등 퇴직자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재취업을 돕는 일자리 상담과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광자를 열어 하루 100명 이상 꾸준히 방문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 보훈복지회관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공간으로 우리 동구의 9개 보훈안보단체와 동구자원봉사센터가 입주해 있고 아마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보훈회관 안에 보훈식당을 갖췄습니다. 식당 운영은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주고 계신데요. 이 자리를 빌어 자원봉사자 단체인 한라봉 회원들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가유공자를 위해 11월부터 매주 영화 상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또 국가유공자를 위한 문화광자도 실시해 더욱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교육 인프라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교육 문제는 지역사회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게 제 평소 소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과를 신설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각 학교의 냉난방비도 지원을 했습니다. 네. 또 그리고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 사업을 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 사업을 대폭 늘렸습니다. 작년에는 7억 원, 올해는 7억 5천만 원을 유치원 16곳과 학교 34곳 등 총 50여 곳에 지원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교육경비 보조 사업의 지원을 받은 미포초등학교 학생들이 대왕암 공원과 일산해수욕장을 다녀와서 동구 지역을 소개하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럴 때는 큰 보람을 느낍니다. 네. 그리고 울산과학대학교의 외국인 교수와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 모든 수업과 체험을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광장을 매월 1, 2회씩 열고 있습니다. 올해 13차례 개최했었는데 매 강의실이 꽉 찰 정도로 학부모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네, 요즘 몇 년째 조선업 경기가 침체되면서 동구가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중에도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은 다 하고 계신 거네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예,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 그러한 좋은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무엇보다 국비와 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동구의 어려운 상황을 잘 설명해서 이러한 국비와 시비 확보를 하게 되었는데요. 울산 어린이 테마파크 사업비 105억 원은 전액 시비이고 또 대왕공원 타워 주차장 사업비 110억 원 중 37억 원은 국비, 73억 원은 시비입니다. 또 그리고 울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비 100억 원과 또 연간 운영비 10억 원을 모두가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퇴직자 지원센터 건립비 40억 원 중 우리는 10억 원만 부담을 했고 10억 원은 국비, 20억 원은 울산시 공모사업으로 또 지원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서부동에 남목 노인복지관을 건립을 추진 중인데 전체 사업비 85억 7천만 원 가운데 시에서 75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또 보입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경영 현대화 사업을 수년째 추진 중인데요. 2014년부터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 69억 원 정도가 그중 48억 3천만 원을 국비와 시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조선업 경기 부진으로 자체 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동구의 미래를 위해 또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할 사업들은 적기에 추진하고자 최선을 다했고 어려운 위기 상황을 적극 반영해 준 정부와 또 시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올해 구정에 대해서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이나 주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스스로를 평가하신다면요? 참 그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네. 구체적인 이제 실적으로 따지거나 이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률로 따지면은 사실은 이행률이 공약사항 이행률이 한 97.8%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점수를 매긴다면은 97점 이상이 될 것 같고 또 제 스스로는 그렇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너무 많은 점수를 주기보다는 부족하지만 남은 임기 동안에 정말 100점짜리 구청장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행률이 이렇게 만점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요. 내년엔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네, 이제 남은 일들이 이제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남목의 세평 어린이 공원 일대를 산림문화 단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곳은 아주 숲이 좋고 공기가 맑은 이 일대에 파크 골프장과 또 그리고 숲속 도서관 그리고 야외학습장 등을 약 한 2만 7천 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한 8천 평 이상 정도의 규모로 조성할 생각입니다. 동부동에 있는 남목 동부아파트 옆 체육소 공원을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현재 한 1,300평 정도인데 지금보다 한 1.5배 정도 넓혀서 잔디광장과 자연학습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산진 마을에 주거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산진 셋들마을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올해 9월부터 도로 개설을 위한 보상에 들어갔고 내년에는 제위험지역 정비와 주민 공동이용시설 설치, 집수리 지원 등이 이루어집니다. 또 지은 지 40년이 다 되어가는 일산동 주민센터도 일산해수욕장과 대왕항공원이 보이는 좋은 자리에 내년 2월 신축 이전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가 잘 진행 중입니다. 이와 함께 화정동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월봉 경로당도 새로 지어드릴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울산 동구민들과 CBS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으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조선업 위기로 동구의 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한 시점에 구청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았습니다. 조선산업도시로서 40여 년간 호황을 누리던 우리 동구로서는 처음으로 크나큰 위기를 맞았지만 구민들의 성원과 또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잘 헤쳐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동구의 내실은 더 탄탄해졌습니다. 관광산업을 활성화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안전과 복지, 교육 등에서 도시 수준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조선업 침체로 자체 세수는 줄었지만 정부와 울산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구민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은 빠짐없이 추진을 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우리 동구가 단단한 반석 위에 올라설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워인터뷰 지금까지 권명호 울산동구 청장이었습니다.